국민연금의 책임 투자라는 제목으로 국내 연기금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ESG 이슈 및 사례에 관하여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 투자와 관련돼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 투자는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 지침에 근거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 투자 활동이 ESG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책임 투자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기금 운용, 투자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투명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 하에서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의 이제 실질적인 책임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기금운용본부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략 부문이 이제 운영 전략실이 있습니다만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를 실행하면서 이 전략 부문 내에 수탁자 책임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책임실은 크게 책임 투자팀과 그다음에 주주권 행사팀으로 나누어서 책임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는 기금 운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 투자 체계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ESG 투자에서 ESG 인코퍼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주주권 행사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분류는 잘 아시는 이제 PRI 체계와 유사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ESG 인코퍼레이션에서는 현재 중점적인 이제 수행이 ESG 인테그레이션, ESG 통합입니다. 현재는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실행되기 시작한 국내 채권 중심으로 해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손익이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배수 멀티플 위험 이런 ESG 요인들을 투자 의사 결정의 가치 평가라든지 투자 행위에 반영하는 그것이 이제 ESG 통합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ESG 통합으로 유지가 되다가 국민연금이 이제 작년에 탈석탄을 선언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소위 ESG 투자 전략 중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서 탈석탄과 관련된 컨설팅도 받고 지금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처음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도 국민연금 ESG 투자 전략 차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주권 행사인데요. 이 주주권 행사는 이제 의결권 행사, 프락시 보팅.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국내 주식 중심이지만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주주 활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과의 대화, 그것은 이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 그다음에 공개 중점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비경영 참여 주주 활동입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까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개 중점을 과정을 거치면서도 인게이지먼트 상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주주 제한으로 적극적인 이 주주권 행사 활동이 진행이 되고
그때는 이제 경영 참여 쪽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SG 통합은 거기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ESG 정보 제공의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요. 이 플랫폼의 ESG 정기 평가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회사, 또 회사채 발행 비상장 회사까지 아울러서 1년에 2번에 걸친 정기조사로 ESG 평가를 수행하고요. 그것이 이제 ESG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금운용본부의 운영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ESG 통합 과정으로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ESG 요인을 고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상 이 국내 주식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요 ESG 요 체계는 직접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직접 운영의 액티브 패시브,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국내 채권의 경우에 직접 운영 쪽으로 ESG 평가 체계를 반영해서 통합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ESG 평가에서 정기 ESG 평가는 매년 2회 실시가 되고요. 평가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150, 약 900개 회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에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100개사가 포섭이 돼서 평가 대상으로 들어오고요. 평가 결과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AA, 그다음에 싱글 A 해서 D 등급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ESG 평가 체계,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는 작년에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강조해 드릴 것은 변경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환경 영향 관리 쪽이 조금 이제 독립된 것으로 강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 영역에서는 그 정보 보호가 별도 항목으로 강조해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서는 그 이사회 내 위원회 쪽이 별도 항목으로 그 판단하는 그 지표 항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내부 통제와 준법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구성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은 직접 운영도 있지만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위탁 운영 쪽에 책임 투자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도 책임 투자를 고려한 여러 가지 그 요구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그 선정 과정에서의 가점 부여뿐만 아니라 기존 위탁 운영사 모니터링 시에 책임 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주식 책임 투자형 위탁 펀드 운영사로부터 제출받는 책임 투자 보고서를 국내외 주식, 그다음에 채권 위탁 운영사로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제 주총 시즌에서 의결권 행사는 지분율 1%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인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의결권 행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주주총회 개최 이후 14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내역하고 반대 사유를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한 내용이 이제 그 주총 전에 알 수 있게끔 주총 개최 전에 공개를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보유 비중이나 지분율에 관계없이 수책위에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콜업해 가지고 위원장이 콜업하거나 이제 3분의 1 이상의 이제 위원들이 콜업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운용 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올려서 의결권을 방향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주총이 있기 전에 사전에 공시를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의결권 방향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의결권이 행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입니다. 1월에서 10월 중 총 안건상으로는 3,3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3,319건이죠.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반대한 것, 찬성이 약 83%고요. 반대한 것은 537건으로 16% 정도에 대해서 회사가 제시한 주총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내용은 주로 이제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돼서 약 33%를 차지하고요. 2, 3위 감사 선임이 이제 비슷한 33% 정도고, 그 외에 정관 변경으로 15.3%, 그 정도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제 주주 활동은 중점 관리 사안으로 관리되는 것과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우려로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 관리 쪽의 트랙으로는 중점 관리 사안이 현재의 5개의 사안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배당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그다음에 임원 보수 한도가 적정한가, 그다음에 어떤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와 같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주주 가치 침해 사안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ESG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기 ESG 평가와 관련해서 2등급 이상 하락을 해가지고 C등급 이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은 우리가 중점관리 트랙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인게이지먼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점 관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금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안의 개선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비공개 대화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이걸 1년간 지켜보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면 요 트랙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공개 중점에서 1년 동안 관찰하고 개선이 되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이제 공개 중점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공개 중점에서 이제 또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주주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 참여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건 정규적인 과정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비공개 대화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소통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분을 쉽게 팔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유니버설 오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해당 기업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장기 안정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못한 우려는 이 중점 관리 외에 ESG의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이죠. 그래서 소위 controversial
이슈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이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ESG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중요성을 평가해서 비공개 대화로 결정하고, 근데 비공개 대화로 결정해서 1년 동안 관찰하는데 거기서 개선이 없으면 바로 이제 주주 제안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약간 이제 중점 관리하고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주주 활동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서부터 10월까지는 약 주로 서신 발송 면담이고요.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여태까지 공개 중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단계까지 넘어간 회사는 없습니다. 그 중도에서 다 개선이 포착이 돼서 해제가 된 건이 대부분이고요. 어찌됐건 2021년도에서는 191개의 서신 발송과 면담으로 인게이지먼트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해서 실제 개선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의 배당 정책과 관련돼서는 국민연금이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수준 제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배당 정책이 없는 경우에 그걸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활동으로는 명문화된 배당 정책이 없었던 회사들이 결국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원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다 정보 이용자들, 시장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배당 정책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 보수 한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게 실지급액에 비해서 한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임원 보수 한도라고 하는 것이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 관리를 시행하고 실제로 그 결과 이사회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승인했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실효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다음 이제 법령상 위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활동으로 이사회 내에서 관련 소위원회가 강화되고 주주총회 안건에서 자발적인 조치가 강구됐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품 안전과 관련 기업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품 안전 사고 발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상치 못한 우려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해 물질, 화학 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이 되고 시스템 마련을 하게 한다든지 또 이사회 내에서 관련 위원회가 신설해 가지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개선 사례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ESG 통합 전략과 관련된 적용 자산구는 이제 2022년에는 국내 주식 채권을 망라해서 소위 전통 자산군들은 다 이제 포섭을 하게 되고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대체 투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를 제외한 모든 자산군들에 대해서 ESG 통합 전략 적용이 2022년에 수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기금의 의결을 완전히 받지 못해서 약간 펜딩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 관리에 있어서요. 아까 지속가능 발전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배구조 중심의 중점 관리 사안에서 이제 기후 변화, 산업 안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반영해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선정, 관리 기준이 검토 방안으로 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가지고도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선정 관리 기준이 검토돼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저희 ESG 평가 체계 개선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예,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작년 5월 달에 주로 이제 그 확정이 된 것인데요. 평가 지표에 있어서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14개 평가 항목, 61개 평가 지표로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가중치 조정에서는 지배구조 외에 환경 사회 요소를 넣어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점수와 등급 체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양극화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양쪽에 이제 극단적인 것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양극화와 등급 변동을 완화하는 쪽으로 표준화 방식을 개선하고 평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